물건을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사육장한 동물들의 이상 행동은 큰 변화가 없어 말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얼마 전 전북의 한 군부대에서 지휘관인 육군 대령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해 군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지위를 악용하고 성폭력에 무딘 폐쇄적인 군 문화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진유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휘관인 육군 대령이 업무 보고를 핑계로 부하 여군을 수시로 집무실로 불러 추행하고 술을 마신 뒤 상습적으로 전화해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집무실로 불러서 허벅지를 만지고 뽀뽀를 하고 뒤에서 껴안고 간부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접대를 종용했습니다. 나빠 들어가 야, 너 가고 청에 술 한잔이나 더 따르게.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한 뒤에도 회유와 압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군 검찰은 가해자를 구속하고 접대를 종용한 혐의로 모 대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군 간호사관학교 남생도들의 단체 채팅방, 여생도의 외모를 비하하고 음담패설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생도들이 문제 삼았지만 단합을 해친다며 묵살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런 단톡방의 존재를 알았을 때 했대요. 신고를. 근데 증거는 없지 않냐면서 놓쳤고. 지난해 8월 인천의 한 해군부대에서 부서장인 소령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여군의 폭로가 있었지만 주변의 관심은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집중됐습니다. 남성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에 대해서 비난을 하기 쉬운 구조이거든요. 특히 꽃뱀 취급받는 게 너무... 군대 안 성폭력은 대부분 지위를 이용한 권력 관계에서 일어납니다. 지난해 군 양성평등센터에 접수된 성폭력 피해자의 3분의 2가 5년 미만의 여성 초급 간부였습니다. 국가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 2014년부터 4년 동안 가해자 189명 가운데 31명만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군사법원이 군 형법보다 처벌이 약한 일반 형법을 적용한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또한 다 군인이기 때문에 이 지위, 전체적인 지위 체계 내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군사법원 자체의 성폭력 문제를 다루는 시각의 문제가 좀 있죠. 전문가들은 상명하복의 폐쇄적인 군 문화와 피해자보다 군 조직을 우선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겨울 추위가 성큼 다가오면서 전기 난방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덩달아 화재도 잇따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승길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창문 밖으로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도 불길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습니다. 전기난로 과열로 발생한 고시원 화재는 7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모텔 6층 창밖으로 검은 연기와 빨간 불길이 연신 뿜어져 나옵니다. 사상자는 없었지만 방 한 칸을 모두 태운 화재 원인 역시 전기담요 과열로 추정됩니다. 벨이 안에서 울려요. 올라갔더니 이제 그 연기가 약간 스며 나오더라고. 119에 신고를 했죠. 쌀쌀한 날씨 속에 전기 난방용품 이용이 크게 늘면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북에서 발생한 겨울철 화재는 모두 2,100여 건. 이 가운데 난방기구로 인한 불은 214건으로 전체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전문가들은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과 과도한 전류 흐름을 차단하는 콘센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기장판을 접어서 사용하시게 되면 접힌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관하실 때 전기장판을 접어서 보관하기보다는 말아서 보관하는 게 좋고요. 전선 피복이 벗겨져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콘센트 구멍에 먼지를 닦아내는 것도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과 장기간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외출 시 난방기구 전원이 꺼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방기구 주변에는 불이 옮겨 붙기 쉬운 이불이나 매트리스를 가까이 둬서도 안 됩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임실군 청옥면 주택에서 불이 나 53살 박모 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아침 8시쯤엔 전주시 서신동 원룸에서 불이 나 주민 4명이 대피했고 새벽 5시쯤엔 전주시 금상동 양계장에서 불이 나 닭 19,0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주동물원이 자연서식지와 비슷한 생태동물원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동물들에게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유진휘 기자입니다. 2,600제곱미터 공간을 자연에 가까운 모습으로 꾸민 늑대 생태 사육장입니다. 하지만 늑대는 울타리 한쪽에부터 7, 8m 거리를 반복해서 오갑니다. 이 넓은 공간에서 뭔가 좀 얘는 좀 특혜를 받고 자유스럽구나 싶었는데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거 너무 안타까운 거죠. 생태 사육장에 새로 보금자리를 마련한 곰 역시 원을 그리며 계속 돌기만 합니다.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코끼리도 같은 곳을 맴돌고 타조는 울타리 철망을 반복해서 물어뜯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정형 행동입니다. 야생동물 특성상 사람을 피하는 게 정상인데 동물원은 이렇게 항상 오픈되어 있고 관람객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전주시가 생태동물원을 추진한 건 2015년부터입니다. 자연에 가까운 안락한 환경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지만 나아진 게 거의 없습니다. 일부 시설을 개선하고 생태동물원이라 이름을 붙여도 동물의 감옥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동물 친화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건설 장비를 가져와 온갖 소음을 내면서도 소리에 민감한 동물을 딴 곳에 옮기는 등의 방음 대책도 없습니다. 평상시에 듣지 않았던 소리를 듣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지난 2013년 동물원 폐지를 선언하고 선진국에서는 멸종 위기에 있거나 다친 동물을 돌보는 공간으로 동물원 기능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왜 동물들의 자유를 빼앗아야 되는지 안타깝고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생태를 표방하고 있지만 정작 생태와는 거리가 먼 동물원. 동물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과 역할을 고민해 볼 때입니다. KBS 뉴스 유진입니다. 전라북도가 탄소 산업을 육성하면서 탄소 소재를 응용한 제품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로 확보에는 어려움이 커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환자 17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한 요양병원. 전라북도가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탄소 응용 제품 보급 사업으로 비용 일부를 지원받아 병실과 복도천장에 탄소 난방기 4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한 달 남짓 사용해보니 환자는 물론 직원들도 만족스럽습니다. 가습기를 별로 틀어놓지 않고 그냥 자연 순화가 되니까 우리가 햇빛 쬐는 것처럼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순환이 되는 상태로. 탄소 난방기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난방기는 물론 바닥에 깔거나 창문에 붙일 수 있는 탄소 발열 필름도 모두 자체 기술로 개발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억대 규모의 수출을 성사시켰지만 국내 수요는 좀처럼 늘지 않아 답답한 마음입니다. 국내에서 조금 쓰는 것이 좀 약하다. 그다음에 이 지자체에서 먼저 좀 써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자체에서 써주는 것이 조금 약합니다. 온실 온도를 유지하는데 온수보다 훨씬 경제적인 탄소 섬유 발열 케이블. 최근 수요가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민간 보급 지원이 더 뒷받침돼야 합니다. 실제 경제 생활에 밀접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시장 기회, 확대 기회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탄소 산업 육성에 따라 속속 개발되고 있는 탄소 응용 제품들. 안정적인 판로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선거법 협상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등이 농어촌 대신 수도권 위주로 지역구 통폐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의결 정족수에 필요한 호남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53석인 지역구는 245석에서 250석, 47석인 비례대표는 50석에서 55석 범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의 뉴스 유통망이 잠식당하면서 지역 언론의 위기를 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높아지는 자치 분권에 대한 요구에 맞춰 지역 언론의 활로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위기가 일상이 된 지역 언론이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내놓은 해법은 자치 분권이었습니다. 최근 각 자치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꾸리는 것처럼 지방 분권의 수준이 높아지면 공론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주민 발의와 같은 상당한 이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공론을 누가 형성할 것이냐? 지역 언론이 할 수 있습니다. 지역 언론도 공론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공공성을 높여 강한 언론이 되어야 하고 강한 언론이 지역을 살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에게 언론의 공간을 내주고 그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의 접근이 지역 언론을 좀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구체적으로 지역의 정책을 검증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공론화시켜 해법을 추구하는 솔루션 저널리즘과 보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지역에서 벌어지는 상당수는 비슷한 것들이 그냥 복제돼서 진행되는 게 되게 많아서 이게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가 사실 국가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그 모순의 구조를 드러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울러 쿠폰을 지급받은 주민들이 좋은 기사를 직접 후원하는 시민 배당 제도와 뉴스 유료화, 맞춤형 뉴스 제공 등도 자치분권 시대 지역 언론의 활성화 방안으로 논의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전라북도가 고용안전 선제 대응 정부 공모사업에 익산, 김제, 완주 세 곳을 묶어 응모합니다. 한국GM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뒤에도 GM 협력업체의 40%가 몰려있는 세 지역은 후속 지원 대책이 없었습니다. 전라북도는 세 지역의 상용차 클러스터와 농식품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군산형 일자리 후속 대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상생형 지역 일자리 전문 컨설팅을 통해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는 군산형 일자리 추가 참여 기업을 결정하고 근로자 적정 임금과 임금 상승률, 노사 갈등 조정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전북권 뉴스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두산의 4번 타자 김재환이 메이저리그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김하성도